네,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 아까 155쪽에 우리 공무원의 의무로서, 경찰 공무원의 의무로서 신분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을 공부했어요. 마찬가지 논리로 이번에도 이제 직무상의 의무. 요거는 이제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되는 의무. 그러니까 직무 수행과 관계 없으면 여기 적용 안 되는 의무죠. 자, 여기도 공부 요령 비슷해요. 첫째, 모든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인정되는 의무 있고, 공통적인 의무가 있고, 경찰 공무원에게만 따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표로 정리하면 일단 법령 준수 의무, 복종 의무 뭐 이런 거 쭉 있죠. 요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정해놔서 모든 국가 공무원에게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의무예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거 경찰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는 특수한 의무, 요거는 경찰 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이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따로 정해놓고 있는 의무. 그래서 이거 구별할 것, 응? 구별하는 거 하나 하고, 그러면 그 내용별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법령 준수 의무, 국가공무원법에 정해놨다. 복종 의무, 복종 의무는 조금 내용도 봐. 직무 수행할 때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복종. 여기서 소속상관, 직무상 명령의 복종 의무죠. 여기서 소속상관이란 건 그 밑에 이제 표에서 보면 뭐야? 그 제일 높은 상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직근상관, 응? 위계질서상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직무에 대해서 직접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직속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명령의 범위 뭐 이런 거 쭉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다만 여기서 그러면 복종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 전에 공부한 거랑 연결돼. 복종 의무 있으니까 소속 상관이 저 명령 내리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우리 전에 공부한 거 있어. 그 뭐 고문을 하라고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 이런 거 내리면 그때는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 위에서 말하는 무슨 의무가 앞선다 그랬어요. 전에 공부했는데 법령 준수 의무하고 복종 의무하고 충돌이 되잖아. 그때는 법령 준수 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 복종하면 오히려 복종한 자도 다른 하위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응? 그래서 복종 의무의 한계 부분을 공부하면 첫째 줄에 그 상관의 명령이 위법이 의심이 든다든지 좀 부당하다든지 이런 정도라면 이거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응? 복종은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줄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다라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직무명령은 복종을 하면 안 된다. 그때는 법령 준수 의무가 앞선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직장 이탈 금지 의무. 그 법조문 국가공무원법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끊어. 그러면 뒤집어 보면 직장 이탈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있지.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허용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금지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가가 있거나 뭐요?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능하죠. 그 두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영리 업무 및 뭐야? 겸직 금지. 이 두 가지 들어있어. 공무원들은 뭘 못해?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종사하면 안 된대. 그죠? 공무에 영리 목적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여기로 일단 끊어. 이게 영리 업무 금지인데 이거는 소속 상관의 허가 얻으면 가능해요? 아니야. 이건 절대 금지야. 응? 그래서 그 다음에 겸직 금지는 경찰 공무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만 거기 뭐 있어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리 업무만 뭐 소속 기관장의 허가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 그거는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절대 금지. 그 유의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친절 공정 의무 역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의무 내용 간단히 읽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종교 중립 의무. 그래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고 체크할 수도 있지만 같이 읽는 것도 또 하나의 공부방법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귀로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혼잣말보다 옆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 그러면 완전히 자기 거 같아. 네, 그런 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종교 중립 의무 공무원은 종교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상관이 종교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 직무상 명령을 내리면 뭐야? 안 따를 수 있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무원인 이상 모든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의무죠. 그러나 오른쪽에 가면 7번
7번하고 8번은 경찰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인데 그것도 어느 법이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또 구분해죠. 그래서 7번 경찰 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거짓 보고 금지, 지휘권 남용 금지, 제복 착용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내용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도 되고 보통 이런 거 내용을 잘 안 내고 그냥 제목 위주로 많이 문제를 만드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8번은 7번은 경찰공무원 국회가 만든 법률이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무인데 8번은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의무야. 이거는 우리가 저 앞에서 그 경찰 윤리 이거 공부할 때 과학적에서 한번 언급했어. 그래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 직무 수행 금지, 근무 시간 중 음주 금지, 민사 분쟁의 개입 금지, 상관에 대한 신고 의무, 보고 및 통보, 여행자 이런 거 있죠. 자,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마지막에 전에도 한번 밑줄 쳤는데 여행 제한 거기 몇 시간인지 체크해. 첫째 줄 경찰 공무원은 뭐야? 휴무일 또는 근무 시간 이외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면 미리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랬죠? 몇 시간 이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갈 때는 여행 갈 때는 2시간 이내에 시각 이런 거 갖고 시험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응? 숫자 바꿔서 2시간 이내에 직무 복귀 어려운 지역으로 갈 때는 여행 갈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의무 파트는 끝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주제 경찰 공무원의 책임. 이거는 이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어떤 불이익을 책임이라고 해. 응? 그래서 보통 책임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징계받을 수가 있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징계받을 수 있고 그 의무 위반 행위가 일반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됐다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어. 재판을 통해서 뭐 벌금, 징역형 이런 거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징계받는 책임을 행정적 책임, 그 다음에 형사처벌 받게 될 책임을 형사책임,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을 민사책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근데 우리의 이제 주된 공부의 포인트는 징계책임입니다. 그래서 제 징계책임의 얘기. 자, 158쪽에 징계책임. 자, 징계받게 될 책임,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게 될 책임이고, 그 다음에 그 징계 책임을 물어서 징계로서 주는 벌을 징계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자. 우리 경찰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징계받고 또 똑같은 의무 위반해서 또 재판해가지고 뭐 형벌로서 벌금 징계 이거 형벌, 형사처벌 둘 다 받을 수 있나? 하나의 위반해서 2가지 같이 벌 줘도 될까요? 같이 줘도 이중처벌로 안 봐요. 응?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 있어?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리고 보도 많이 나오죠?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 경찰 공무원이 근데 오히려 성폭행하다 적발.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공무원의 의무 위반했다고 징계받고 그래서 뭐 심하면 파면되고 그거와는 또 별개야. 일반 국민 누구나 일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켜야 될 의무 위반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 징역형 이런 형벌을 또 받게 돼. 그건 별개의 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표 그려놨잖아. 징계벌과 형벌의 구별. 해서 참고로 읽어보되 제일 강조될 건 마지막 거예요. 양자의 관계. 결국 어떻게 돼? 2가지 벌은 벌 주는 목적, 벌 주는 그 권력적인 근거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뭐야? 병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과라는 건 하나의 동일한 위반에서 2가지 벌을 같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과가 가능하며 2가지 벌을 같이 줘도 이중처벌로 안 본다는 뜻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자의 관계 그 부분을 주로 틀리게 할 거예요. 둘 다 부과하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는 거야. 그 점만 잘 유의하고 되고. 그러면 그 밑에 거 그러면 우리 경찰 공무원 어떤 이유 어떤 걸 어떨 때 징계받게 되냐? 징계 사유 나와. 응? 그래서 그 박스 징계 사유 박스 이거 안 비워야 돼. 1호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또 법에 따라 명령 내려졌는데 위반했을 때. 2번째 직무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응? 네, 3번째 직무하고 상관없이 직무를 수행할 때나 안 할 때나 체면 위신 손상 행위를 한 때. 그래서 이 박스 징계 사유 요거 체크 암기. 네.
그 다음에 니은은 조금 추가해서 징계 사유에 위에서 말하는 박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있냐 없냐를 안 따지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첫째 줄 고의 과실 여부 불문 밑줄. 또 하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라도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 계속 영향을 준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 되기 전에 뭐 약간 이성관계가 좀 복잡했다. 근데 경찰 공무원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뭐 그런 이성관계 문제로 계속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공무원 되기 전에 일도 영향을 주는 하는. 그래서 그 판례죠. 그래서 니은번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숫자 외워야 돼. 징계 시효. 그러니까 징계받을 뭐 위반이 있었어. 그래도 징계 조치 없이 아무 조치 없이 몇 년 지나면 징계 권한, 국가가 징계할 수 있는 권한 없어지는 거야. 징계 시효. 자, 첫째 줄 원칙이 몇 년이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원칙이 3년이에요. 밑줄 3년. 하지만 괄호 속에 뭐예요? 말하자면 물품, 부동산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 쉽게 말하면 뭐 뇌물 받은 경우, 응?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뇌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뭐야? 또 공금, 쉽게 말하면 또 공금을 횡령, 유용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좀 줄여서 생각을 해봐. 뇌물 받은 경우, 뇌물, 금품, 향응, 수수 이런 경우는 5년이야, 5년. 그래서 원칙이 3년, 예외적 사유일 때 5년. 이거 꼭 암기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세요. 그러면 159쪽에서 공무원에 대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억번 읽어봐. 징계 종류와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에 징계해놓고, 자,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징계 종류가 총 몇 가지라고? 6가지. 6종류 있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종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직위해제라는 거 공부해서, 직위해제는 일종의 불이익 주는 조치인 건 맞는데 법이 정한 징계 종류는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직위해제와 징계를 같이 해도 하나의 위반에서 같이 해도 그것도 병과가 가능한 거예요. 이중처벌로 안 보죠. 자, 그러면 이 중에 6가지 징계 종류 중에 4가지는 중징계로 분류가 되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그 다음에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 이 2종류를 경징계로 분류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표로 다음 페이지까지 쭉 했죠. 이 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중징계로서 파면은 뭐 하는 거야? 자르는 거지 뭐, 쉽게 말하면. 공무원 신분 박탈. 그죠? 신분 박탈. 그리고 어떻게 돼? 두 번째 점에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이거 신경 쓰면 안 돼. 이거는 다른 공무원도 못한, 다른 공무원은 5년 지나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괄호 속에 있고 중에 경찰 공무원은 파면,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면당하면 어떻게 돼? 다시는 경찰 공무원 못 되는. 응? 우리 아까 그 했었죠? 저 결격 사유 중에 하나잖아. 응? 그다음에 세 번째, 파면을 당하면 퇴직금이 감액돼요. 응? 퇴직금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괄호 속에 그것까지 공부하면 더 좋고, 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라면 퇴직금 반. 그죠? 근데 5년 미만 근무자라면 퇴직금의 4분의 1을 깎고, 응?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파면과 관련된 파면이라는 징계 조치는 이제 3가지를 공부한다. 하나는 뭐야? 신분 박탈하는 거다. 두 번째, 다시는 경찰 공무원 될 수 없게 하는 거다. 없다. 응? 그러나 5년 지나면 다른 직종의 공무원은 될 수 있어. 응? 그러나 경찰 공무원 다시는 못 된다. 세 번째는 퇴직금 감액이 따른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해임. 해임도 첫째, 신분 박탈이야. 자르는 거야. 단 두 번째 거 역시 3년 지나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도 못 돼. 하지만 괄호 속에 있듯이 해임당한 자는 다시는 경찰 공무원이 못 돼.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원칙이 퇴직금은 다 주는 게 원칙이야. 원칙이. 그게 여기서 이제 파면과 해임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연금, 퇴직금을 감액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기본적 차이야 원래. 그래서 원칙은 퇴직금 감액은 안 하고 전액 주는데, 다만 이제 해임된 이유가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이럴 때는 감액을 해. 응? 근데 그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고, 큰 틀에서 하면 해임은 퇴직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없다. 이 점이 파면하고 기본 차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강등은 계급을 한 계급 떨어뜨리는 거예요. 응? 한 계급 그래서 강등의 뜻. 자, 첫 번째 한 계급 아래로 내린다. 승진의 정반대죠. 한 계급 아래로 떨어뜨린다. 하나. 두 번째는 셋째 줄. 두 번째 끝에. 이거는 신분을 박탈하는 건 아니야.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는 건데, 자,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밑줄 3개월간 직무에 종사 못해. 쉬고 있어라 이거야. 응? 이거는 딱 3개월이라고 명시됐어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 못한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뭐해? 일 안 하잖아. 월급 깎아요. 얼마나 깎아? 3분의 2를 깎아. 그러니까 3분의 1만 주는 거야 원래 주는 월급에. 응? 그래서 그게 중요. 자, 한 계급 떨어뜨리고 신분 보유하지만 3개월 동안 직무 종사 못하고 월급 3개월 동안 3분의 2를 깎는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정직 기간, 즉 3개월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및 경력 평정 기간에서 제외된다. 밑줄.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로만 공부해요. 아까 공부했잖아. 승진하려면 그 계급에서 최저 얼마 이상 근무해야 승진 허용하죠? 승진 기회가 주어지죠? 그 최저 근무 연수 계급마다 다르잖아. 그죠? 계급마다 다른데 그 최저 근무 연수, 예를 들면 순경에서 경장으로 그 근속 승진이 아니야. 승진하려면 최저 근무 연수가 뭐 해야 돼? 그 아까 보면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되려면 최저 순경 계급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되잖아. 그런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에 이 정직 기간을 어떻게 한다고? 포함 안 시킨다고. 제외시킨다고. 그 정직 기간 3개월이잖아. 딱 정해졌잖아. 고정. 그럼 정직 한번 받으면 3개월간 더 근무해야 돼. 응? 자, 포함 안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법 개정돼서 추가된 게 맨 밑에 항목이야. 맨 밑에 항목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강등을 당했어. 한 계급 떨어지고 3개월 동안 직무종사 못하고 월급 3분의 2 감액당하고. 그런데 3개월 끝났어. 강등 끝났는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승진 안 돼. 기회 없어. 승진 제한되고 또 뭐 못할까요? 호봉이 안 올라. 응? 승급이라는 게 호봉을 올려주는 건데, 그래서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승진, 승급 제한. 응? 근데 추가된 게 뭐냐면 그 괄호 속에 있는 게 추가된 거야. 새로. 뭐가 들어갔어? 이게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그 다음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했기 때문에 이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3개월 더 붙어. 그러니까 18개월에다가 뭐야? 3개월 더 붙으면 21개월 동안 승진, 승급 제한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중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뭐야? 네 번째 점. 응? 잘 체크.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정직이라는 징계. 중징계의 마지막 정직. 그러니까 강등하고 정직하고 잘 비교해서 공부해야 돼요. 정직은 언제 몇 개월 이상 몇 개월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자, 1개월부터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 그러니까 한 달 정직할 수도 있고 2달을 정직시킬 수도 있고. 이거는 아까 강등은 딱 3개월이라고 하나로 고정돼 있었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그 다음에 뭐야? 그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한 채 담당하던 직무 물러나서 대기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기한주. 자, 두 번째 줄. 공무원 신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하며 월급 깎아. 얼마 깎아? 일 안 하니까 월급 감액한다고. 3분의 1 감액해. 응? 3분의 1 숫자 외워야 돼요. 정직 참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감액. 응? 그러면 야, 여기까지 해서 요 첫 번째 점 보고 강등하고 뭐가 차이 나가? 이건 계급은 안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강등은 아까 딱 3개월 기간이 고정돼 있죠. 여기는 1개월에서 3개월 기간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 기간을. 그 다음에 똑같은 이치로 두 번째, 정직 기간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서 포함을 안 시키고 뺀단 말이야. 그만큼 더 근무를 해야 기간 채용에 대해서 승진 기회가 주어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어떻게 돼요? 정직 처분 끝난 날부터
18개월 동안 승진 승급 안 돼. 역시 그죠? 똑같은 이치야. 아까 성폭력 이런 거 이거 공공횡령 이런 거라면 그런 이유로 정직당했다면 3개월 플러스 21개월 동안 승진 승급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경징계 감봉하고 견책 내용 봐. 감봉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월급 깎는 거죠. 응? 단순히 그냥 월급만 깎는 거야. 근데 기간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 한 달에서 3개월 사이. 한 달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월급 얼마 깎아요? 이거는 하던 일은 그대로 계속 하는 거야. 공무원 신분 가지고 하던 일은 계속 담당하는데 월급만 단지 깎는 거야. 3분의 1 감액. 역시 감봉 기간만큼 뭐야?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서 뺀단 말이야. 응? 그것도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감봉 기간 끝났다. 12개월, 1년 동안 승진 승급 제한됩니다. 다만 금품 수소 향응 여기는 또 3개월 플러스 되고 같은 이치로. 그 다음에 견책은 꾸짖고 회개하게 하는 거야. 응? 심할 수 없어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뭐야? 잘못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조치. 근데 두 번째 점, 이 견책 기간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제외된다. 응? 근데 사실 견책은 기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예. 자, 세 번째 점 보세요. 예. 견책 끝난 날부터 어떻게 돼? 6개월 동안 아까랑 똑같아. 기간만 다르 6개월 승진 승급 제한된다. 예, 정리하세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던 거와 연관해서 밑에 참고. 예. 승진 후보자가 정직 이상에, 그럼 정직 이상이면 중징계죠? 예,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된다. 여기서 포인트 정직 이상. 징계 처분 중에 정직 이상을 받으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 그러니까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서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읽고 1번만 하나 유의해 두세요. 자, 오른쪽으로 하면 161쪽에 니은번 얘기해서 의경에 대한 얘기. 의경에 대한 징계 종류인데 여러분들 시험하고는 별 직접적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투경찰대 폐지되고 의경에 관한 법 새로 정비되면서 징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럼 징계 절차 있죠?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읽어봅시다. 기억번 읽어봐. 징계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자가 요구를 해오면 그 결정 내리는 관할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권자가 행한다. 이렇게 돼요. 별 특별한 건 없는 건데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할 권한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상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밑에 각주를 읽어봐. 각주. 자, 161페이지 맨 아래. 자,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 결정, 징계 결정 내려달라고 징계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할 건지 말 건지 재량이 아니야. 응?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 의결 요구는 반드시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받고 심사를 한 후에 징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징계 결정을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징계 결정을 한다면 중징계를 할 것인가 경징계를 할 것인가, 그 세부적으로 또 파면을 할 건가 해임을 할 건가, 이거는 재량이야. 그렇지만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해라는 건 재량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그거를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징계 의결을 요구받으면 징계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데, 징계위원회가 또 이게 계급별로 이 결정 내리는 권한 가진 징계위원회가 달라. 그래서 162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저 표에서 위에 게 있고, 두 번째 징계위원회의 관할이라는 항목 있죠? 거기서 좀 체크합시다. 자, 번호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3번 이렇게 세 개를 중시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걸 법 이렇게 별도로 보기 좋게 정리는 안 하고 법조문을 그대로만 일단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은 경무관 이상. 자, 밑줄 경무관 이상 계급. 경무관 이상이면 어떤 계급이 있어요?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예. 자,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어디서 이 결정해요? 관할이 어디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징계위원회는 데서 결정한다. 자, 그러니까 경무관 이상 끝에 뭐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요구를 받아 거기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2번 끝에를 먼저 봐. 총경하고 경정 두 계급. 총경 및 경정 요거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사건은 어디서 징계 의결한다?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라고 있어. 응?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라고 여기서 요구받아 결정한다. 그래서 두 가지다. 총경 및 경정은 이건 거꾸로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고, 그렇다면 그 밑에 총경 및 경정 밑에 그러니까 경감 이하가 되겠죠? 간단히 말하면. 예. 따라서 동그라미 3번 밑줄 경찰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앞에 거보다 경찰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두 번째 줄 경감 이하 이렇게 계급별로 정리한다. 다시 한번 경무관 이상은 어디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고, 그 다음에 총경하고 경정은 경찰 조직 내에 만들어 있는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고, 그 다음에 경감 이하는 경찰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요 셋 자 구별하면 돼. 그러면 충분 그 정도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자. 160페이지인데 밑에 관련 사건에 관할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거기도 공부할 게 있어. 자, 동그라미 1번. 이게 이제 그 비리를 저지른 말하면 징계 사유 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여럿이 있어. 그런데 상급자, 하급자, 계급이 다른 자가 이제 같은 뭐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해서 징계 사건에 이제 회부됐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 이건 어디서 관할할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비리 징계 대상자인 상급자는 말하면 총경이고, 응? 그 밑에 또 하급자는 뭐야? 경감이야. 그러면 이거 총경이라면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게 돼 있는 거잖아 원래. 그리고 하급자인 경감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돼 있잖아. 그런데 이거를 같이 관련돼 있는 사건은 어디서 한 군데서 해? 상급자, 응? 상급자를 관할한 상위 계급자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상하 계급의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은 두 번째 줄 밑줄 상위 계급의 경찰 공무원을 관할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 그래서 하나, 그러면 충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인 경우에는 소속이 다르니까 이 징계위원회도 다를 수가 있어요. 응? 예를 들면 지방경찰청 보통 징계위원회가 있고 지방청마다 설치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소속이 다르면 각각의 징계위원회가 관할을 달리하는 건데, 소속이 다른 2 이상의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으로 관할 징계가 서로 다를 때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 그랬죠. 자, 2번.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 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두 가지만 중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구성 등 있는데 이건 뭐 참고사항으로만 보세요. 넘어가고, 다만 그 다음 페이지 가서 164쪽에 보면 징계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동그라미 3번 하나 밑줄 칩시다. 뭐라고 돼 있어? 164페이지 표에서 징계위원회 회의라는 마지막 항목 있잖아. 표. 거기서 동그라미 3번.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위원장도 뭐야? 이게 투표하는 권한이 있다는 거야. 얘를 징계할지 말지, 어떤 징계를 할지. 그러면 이제 위원들이 만약에 찬성, 반대 뭐 어떻게 하기로 이제 의견이 갈렸을 때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표 던지는 쪽이 이제 그쪽이 결정 나겠죠. 그래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기억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징계 절차를 보면 자 164쪽에 A번 징계 등 의결의 요구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핵심은 가번이야. 가번. 아까 한 얘기 또 반복 약간 되지만 자 경찰기관장은 소속 경찰관 중에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해. 여기서도 나타나시 뭐야?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사항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65쪽으로 가보세요. 165쪽에 가면 거기에 위에서 내려오면서 C번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이런 항목이 있는데 거기 가나 이거 중요. 자 보자.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의 어떤 뭐 비리 이런 게 이제 그 감사원에서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래. 밑줄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 하고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끝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응? 중단해야 돼. 감사원에서 조사 나올 때까지 결정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진행을 못하고 중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반면에 니은 나는 어떻게 돼? 검찰 경찰 중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자 첫째 줄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이건 어떻게 돼? 끝에 가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가와 나의 차이점이 어디 있어? 끝부분에 있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 결과 수사가 진행되는 거하고 별개로 어떻게 돼? 징계 절차를 그냥 상관없이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뭐야? 중단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니 할 수 있다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진행을. 그래서 그 차이. 가와 나의 차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도 알아둡시다. 다. 감사원이라든지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어떤 경찰공무원에서 조사 수사 시작했을 때는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줘야 돼. 응? 10일 이내에 밑줄 치고. 그래서 가나다 세 가지 다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징계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내려달라고 징계 의결을 요구해 온다. 응? 징계 사유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징계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랬어. 그죠? 그럼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A번. 뭐야? 니은번 A번.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뭘 줘야 돼? 밑줄.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진술기회 부여해야 하며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결정하면 무효다. 중요한 부분은 거기입니다.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결정은 무효. 요걸 밑줄 꼭 쳐주고요. 그 다음에 B번. 징계권자로부터 어떻게 돼? 징계 결정 내려달라고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돼? 요구서 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결정 내려야 돼? 숫자 외우세요. 징계위원회는 요구서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징계할지 말지, 징계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할지 결정 내려야 돼. 30일 이내에 요구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려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다시 연장할 수는 있다. 최대 기로도 거기에 가까지만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서 한번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어디를 공부하냐? 166쪽에 맨 아래 알파벳 2죠? 2번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 의결이라는 제목이 있고 가봅시다.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이제 징계 요구 받고 결정할 때는 어떻게 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징계위원회 의결 정족수 있죠?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쭉 의견이 나뉘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 수를 그 다음에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 수의 차례 더해서 그 의견을 최종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법조문 그대로 가만 체크. 그죠? 그 다음에 재척 기피 회피 이런 건 뭐 넘어가도 될 겁니다. 다 거기는 좀 넘어가세요. 넘어가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167페이지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징계 양정 기준이라고 색깔 입혀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징계 양정이라는 거는 이제 뭐 위반했으면 여러 가지 다 진술도 들어보고 어떤 상황에서 했나 이런 거, 과거에 또 위반한 전과가 있나 등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적정한, 우리가 앞에서 보면 비례 원칙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징계 조치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관련된 건데, 자, 이때 동그라미 2번을 봐. 징계 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에 어떤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책임을 감경하여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징계 의결 요구 같은 걸 안 할 수도 있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 요거 한번 체크해보자. 예를 들면 뭐 과실로 인하여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단지 뭐 비난 가능성도 별로 없을 때, 그 다음에 하여튼 쭉 읽어보세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그냥 그렇게 해서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찰 공무원 순경됐을 때 그때를 보고 제가 보자고 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감독자의 징계 양정 기준이라고 있죠? 그러면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봐봐. 자,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징계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을 해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서장으로 부임을 했어. 근데 부임하자마자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부하 직원이 말썽 이렇게 갖고 무슨 애인 변심했다고 총 가지고 와서 살인을 해버렸어. 이런 사고 나면 뭐예요? 감독자 책임을 물어갖고 그 서장도 징계당할 수 있어요. 응? 부하 직원 감독 소홀히 했다고.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잘 사정도 모르는데 책임을 묻는다는 건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규정을 든 거야. 그래서 1번 부하 직원의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발견해 적법 타당에 조치했을 때, 또 2번 부하 직원의 의무 위반 행위가 비번일, 휴가 기간 등 해가지고 감독하는 자의 실질적 감독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 다음에 부임 기간이 한 달도 안 됐어. 부임 기간이 한 달 미만으로 부하 직원의 실질적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그죠? 등등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이 감독하는 자에게 징계 책임을 안 묻거나 묻더라도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다 하는 거예요. 외우는 건 아니고 참고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런 거 문제를 만약에 만든다면 숫자 같은 걸 틀게 된단 말이야. 3번 부임 기간 1개월 미만, 그죠? 그런 단어 유의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68쪽에 뭐 공부해요. 징계 등 결정이 내려지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결정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징계권자한테 징계 의결 요구한 자한테 이제 문서를 통보해 줍니다. 이때 I번을 중시하세요. I번 징계위원회의 재심사 청구. 자, 문장 읽어볼까요?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징계 처분을 하기에 앞서 보다 높은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어느 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첫째 줄 가볍다. 너무 가벼운 징계 결정을 내렸다라고 인정되면 그 소속 기관 징계 요구한 기관장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I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징계 처분의 집행, 일단 두 줄 문장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징계위원회로부터 이렇게 결정났다 하고 통보가 오면 징계권자는 그에 따라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되, 징계 처분할 때는 상대방 공무원에게 왜 징계 처분한지 이유를 설명한 문서 있죠.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같이 교부해 줘야 됩니다. 이때 거기다 밑줄 치세요. 상대방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야 된다. 거기다 좀 밑줄 쳐주고, 그게 일종의 사전적인 구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납득하게 설득하는 기능이 있고, 상대방에게 승복 못한다 그러면 이런 이유로 나를 징계,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반박자를 준비해서 뭐 소송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A번 이제 징계 결정이 뭐야? 경징계 등의 결정이 통보가 왔어. 그런 결정 났다고. 그래서 뭐 가번 어떻게 돼요?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 의결 나왔다고 통보가 오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징계를. 여기 숫자 경징계 결정 나왔다고 통보가 오면 15일 이내 집행해야 된다. 응? 15일 이내. 예. 역시 뭐야? 그 가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예. 정리한 문서가 나오죠. 169쪽에 중간에 표. 자,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 징계권을 누구가 하냐? 징계권자. 이거 요약 정리합니다. 그죠? 예. 자, 오른쪽 것부터 먼저 읽고 왼쪽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자,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이란 부분에 보면 징계 대상자 뭐야?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같은 중징계 할 때 경무관 이상에 대한 중징계, 그 다음에 총경하고 경정에 대해서 파면, 해임, 요거는 대통령이 징계권자. 그죠? 대통령이 징계권자인데 절차는 어떻게 된다고? 경찰청장이 제청, 행자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총경하고 경정에 대해서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이 단독으로, 응? 물론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경찰청장이 하는 거예요. 총경, 경정, 강등하고 정직만은 총경, 경정 자르는 거, 파면하고 해임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돼, 최종. 근데 총경, 경정에 대해서 강등하고 정직은 경찰청장이. 그 다음에 경감 이하의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 역시. 그 다음에 모든 경찰공무원에서 감봉하고 견책이라는 경징계는 소속 기관장이 하게 돼 있다. 감봉, 견책만. 경징계는 소속 기관장. 그래서 요거 정리. 그 다음에 만약에 경찰 공무원이 징계받은 거에 승복 못하겠다, 억울하다,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 징계에 대한 구제 문제와 관련해서 뭐야? 여러분, 경찰 공무원은 소송 바로 제기 못해요. 억울해도 행정소송 바로 못 가는 거야.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소청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돼. 그래서 거기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이라는 항목 읽어봐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승복 못한다, 이의가 있으면, 자, 아까 징계권자로부터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받는다 그랬죠? 징계 처분서 플러스 사유 설명서. 자, 첫째 밑줄,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곳에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소청. 자, 그 밑줄 치세요.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응? 이거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구제 신청 안 받아줘요. 그럼 영영 법적으로 징계 처분에서 구제될 길이 없어요. 소송도 못 가는 거고. 자, 그거 중시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죠? 자, 구제 신청을 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했어? 그 징계 조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졌어. 그러면 이제 또 결정 통보가 올 거 아니야, 결정서. 그럼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어떻게 돼요? 60일 안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거기 기획법 문장 읽어둡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징계 처분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송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 먼저 소청을 신청해서 그 심사 결정을 거치고 나야 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를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구제 절차를 먼저 거치게 돼 있다. 그래서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적용되는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법 문장 그대로. 이때 소송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될까? 대원칙은 두 번째 줄,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공부했듯이 경찰청장이 인사권을 지방청장에게 많이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순경돼서 이제 근무하다가 경장, 경사로 근무하는데 지방청장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징계 처분 나오죠? 그러면 지방청장이 이제 인사권 위임받아 징계 처분하는 자니까 그 소송하려면 해당 지방청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원칙이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게 돼 있지만 인사권이 위임이 돼 있는 경우는 위임받은 자를 피고로 하게 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징계에 대한 구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70조의 변상 책임. 그래서 변상 책임은 아주 깊게 공부할 건 없고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 충분해. 변상 책임은 물어내는 걸 말하는 거지. 물어낼 책임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 자, 이런 경우야.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고의과실에 의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국민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손해 입은 국민은 누구한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아갈 수 있어. 그러면 국가가 피해자한테 경찰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줬죠. 국가가 피해자한테. 그러고 난 뒤에 국가가 어떻게 돼? 너 경찰 공무원 네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배상 해줬잖아. 너 손해배상 해준 돈 물어내. 물어내라고 하는 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래. 응? 그래서 공무원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경찰 공무원에 물어낼 책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물어낼 책임이 있냐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데 그 경찰 공무원에게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만. 그러니까 경미한 과실만 있으면 물어내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두 번째 국가배상법상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변상 책임이라고 제목은 다른데 읽어볼 때 거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야? 두 번째 줄 끝입니다. 공무원에게 뭐가 있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공무원에게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배상 문제를 발생시킨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국가가 그자에게 그 공무원에게 물어내라 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경과실만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야. 네. 그때 물어내라고 요구 구상권 행사가 오면 물어내야 될 구상 책임. 이게 곧 변상 책임이다. 응? 두 번째는 회계 업무를 다루는 직원이 또 회계 업무 다루는 직원이 돈이 빈다든지 또는 뭐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회계관계 업무를 다루는 직원은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법 위반 이런 거 해가지고 국가의 재산 등에 손해가 끼쳤다면 손해가 발생했다면 물어낼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 보관 업무를 담당한 회계관계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현금 물품이 망실되거나 또는 훼손된 경우는 역시 변상할 책임이 있다. 가볍게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변상 책임에서 여러분한테 기억해 했으면 하는 거는 그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 배상해주고 난 뒤에 공무원에게 물어내 할 수 있는 요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다. 그것만 좀 기억하면 됐고,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요것도 똑같은 거야. 이제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손해를 발생시켰어요. 그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손해배상 피해자는 국가한테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어. 하지만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한테도 배상해라 해가지고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어. 피해자가. 국가한테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가해 공무원한테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둘 다 청구해서 받으면 이중으로 배상하는 거니까 안 되고 선택을 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공무원이 가해자로서의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때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따라서 거기도 역시 쌍가루 선벌의 중요한 얘기는 두 번째 줄에 앞머리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한해 피해자가 요구 청구를 해오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민사상 책임. 근데 형사상 책임 별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171쪽에 경찰 공무원의 권리익 보장 제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제도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일종의 사전 구제로서의 성격 띠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쌍가루 1번의 내용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에 보면 뭐 나왔어? 고충 처리 제도라는 게 있죠. 고충 처리 제도. 요거는 이제 근무하면서 이런 가장 흔한 게 이런 거 있죠. 지금 근무지 발령 나서 출퇴근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집을 옮기기도 쉽지가 않아. 배우자는 또 결혼했는데 배우자는 또 직장이 또 정반대편이야. 그래서 서로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가 있는 직장 근처로 근무지를 좀 옮겨달라. 이런 것도 다 이게 근무하면서 고충인 거야. 고충 좀 해결해달라고 이제 신청해서 그 해결하는 제도다. 그래서 고충 처리 제도 같은 거는 그 페이지로 173페이지 중간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심각하게 안 해도 되고 다만 아까 나왔던 소청심사위원회 그 구제 신청하는 거 있죠? 그거는 다시 한번 173쪽에 다시 한번 길게 썼어. 그래서 173쪽으로 가봐요. 그래서 쌍가루 3번 소청심사제도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소청제도라는 게 뭐야? 거기 의미 그대로 읽어보세요. 징계처분이라든지 다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승복 못할 때 이제 구제 신청하는 절차다. 일종의 행정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니은번 뭐라고 돼 있어? 아까 한 얘기 또 나오죠? 징계처분 같은 거 받았을 때 억울하다.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하기에 앞서 먼저 꼭 여기에 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그 다음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니은번 이거 아까 한 얘기죠? 그러면 그 밑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또 공부 잘 해둬야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자,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기획번 문장 쭉 읽어봅니다.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징계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 소청을 받아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 어디에 소청심사위원회 둔다? 인사혁신처에. 그러니까 보죠. 첫째 줄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어디서? 인사혁신처에 만들어 놓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신청받아 결정하는 거야. 근데 니은번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니라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 헌재에 소속된 공무원,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쪽은 또 소청심사위원회가 각각 국회에 따로, 법원에 따로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경찰 공무원은 어디로 가야 돼? 어디 소속이야? 우리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죠.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기억 거기다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 알았죠? 그 다음에 구성을 봅시다. 구성을 보면 어디에다 포인트를 모아? 아까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거기만 포인트를 둬. 따라서 셋째 줄 끝에 구성에서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자, 구성 어떻게 한다고요? 위원장 한 사람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사이에 상임위원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그 숫자는 뭐 그 딱 몇 명으로 해라 이건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최소 아마 5명은 확실히 넘죠. 자, 위원장 한 사람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사이에 비상임위원, 상임위원 참. 숫자하고 보세요. 위원장 1명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 플러스 상임위원 숫자 정해지면 상임위원 숫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비상임위원 숫자를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그리고 이 상임위원인 위원장 한 사람은 정무직. 정무직 얘기 아까 했었어요. 이 부분 되게 중요.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특별한 건 없고 넘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외울 건 아니지만 뭐 법관, 검사, 변호사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뭐 1호, 2호 정도로는 하나 정도 끄집어서 이렇게 지문으로 낼 수는 있어. 그래서 뭐 1호, 2호 정도 어디 174페이지에 그 위쪽에서 내려오면서 거기 그 니은번 위에 이제 1, 2, 3호 이렇게 있는데 1호, 2호 정도만 알아두자.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소청심사위원회 결격사유 뭐 이건 넘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 있는 자, 정당의 당원, 뭐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자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없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소청 대상 체크. 소청, 그러니까 억울하게 불리한 처분 받은 거. 그래서 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이 속에는 셋째 줄 휴직, 직위해제, 강제면직, 의원면직 형식의 면직 뭐 이런 거 다 포함된다. 그래서 3번 하여튼 읽어두고요. 자, 아까도 공부했어. 소청기간 셋째 줄 30일 이내. 아까 뭐 징계처분을 아까 공부했었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30일 이내에.
그러면 동그라미 5항 소총심사위원회는 소총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지체 없이 심사를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세요. 이때 동그라미 6번 175쪽에 소청인의 진술권, 아까 징계위원회에서도 의견 질 기회 줘야 되고 안 주고 결정하면 무효한다 그랬죠? 소청심사위원회 똑같아.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진술기회 줘야 되고 진술기회 주지 않고 내린 결정은 무효. 이것도 밑줄. 그 다음에 7번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억번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원칙. 원칙에다 봐요.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내려야 된다. 그리고 니은번 아까 한 얘기 또 나옵니다. 결정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날 때는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해 가면서 가장 유리한 쪽의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니은번 중복되지만 꼭 알아도 그죠?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라는 거는 전에도 한번 제척 기피 회피라는 거 언급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공정성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그 사건에 관여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야. 그래서 참고로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결정 종류가 있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미음번 밑줄 칩다. 176번 미음번을 보면 자 어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파면 처분 받았어. 그래서 경찰공무원 억울하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했더니 소청심사위원회가 어떻게 했어? 이 파면 조치는 너무 심한 조치다. 비례원칙 위반이다. 파면 조치 취소한다. 아니면 파면 조치는 너무 심하니까 정직 3개월 조치로 변경한다. 이런 결정 내려줄 수 있어. 그런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어떻게 돼?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것만 갖고는 앞선 징계처분 효력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번은 그런 내용이야.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더라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앞선 징계처분에 아직은 아무 효력, 신청한 것만은 효력 영향 안 준다. 그 다음에 비읍번 중요합니다. 비읍번 셋째 줄 끝에 무슨 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 소청심사라는 제도가 징계처분 받은 자 좀 억울하다. 구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잖아. 구제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구제는커녕 더 무거운 결정을 내리는 건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는 두 번째 줄 끝에 뭐야? 원래 받은 징계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 이런 거는 그런 거 하는 결정은 못 내린다. 가장 센 결정은 원래의 징계처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대로 그냥 인정해는 결정이 최고 무거운 거야. 그래서 아까 3개월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 했더니 야 그건 약한 거였어. 오히려 파면해야 오라 하고 파면 처분 같이 더 무거운 결정으로 변경 못한다. 구제 제도니까. 그 다음에 8번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기속하니까 어떻게 돼? 그 징계처분하는 그 지방청장 있다면 지방청장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지. 그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정에 법적으로 구속받는다는 뜻입니다. 기속한다. 그 다음에 9번 소청심사 결정 나온 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한다고 치자. 공무원. 그래도 소송 가는 길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면 거기 결정 불법.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승복 못하더라도 행정권 내부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는 없고 소송만 제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쌍가루 4번 행정소송 얘기 또 나왔죠? 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뭐 해야 돼? 며칠 내에? 자, 행정소송 기획번 소청을 제기한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서 보내온단 말이야. 그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는 90일 이내 결정서 정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2번 이때 행정소송은 뭐 해야 돼? 원칙이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그 조치를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 받았던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징계처분 같은 걸 대상으로. 이걸 가로치고 뭐라고 써냐면 원처분주의라 그래.
우리나라는 소송의 대상에 대해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꼭 알아두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누구 피고로 하는지 다 얘기했어.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표 마지막 그 177페이지 그 색깔 입힌 박스 내용 있죠? 거기서 하나 공부할 게 있어.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처분권자는, 그러니까 이제 징계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은 밑에서 말한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이 징계 처분은 잘못됐다,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어떻게 돼? 징계위원회 그 판결에 따라서 다시 징계 결정해달라고 징계위원회 다시 징계를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어느 때? 자, 줄여 공부합니다. 두 번째 줄에 무슨 결정이 나왔을 때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 밑줄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셋째 줄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응? 징계위원회 다시 결정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어떤 사유일 때? 응? 뭐 1525 법 적용한 거 잘못됐다. 하여튼 그 사유가 있는데 그거 읽어보고요. 결국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나 소송제기에서 법원에서 원래 했던 징계 처분은 잘못됐으니까 무효로 한다, 취소한다 이런 결정 나오면 그 판결 결정에 따라서 다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다시 요구해야 되는데, 단 동그라미 1번에서 뭐야? 다섯째 줄 뭐야? 감봉이나 견책 처분, 밑줄. 감봉이나 견책 처분. 이게 감봉이나 견책은 뭐예요? 경징계죠. 경징계 처분을 했는데 소송이 들어갔어. 아니면 소청심사 신청했어. 경징계 처분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라 한다고 판정 나오면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응? 그 차이 알겠죠? 자, 다시 다섯째 줄 감봉 견책 처분 이렇게 놓고, 요구의 감봉 견책 처분이 잘못된 조치라고 무효나 취소 판정이 내려지면 그때는 재징계 의결을 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럼 나머지 징계는 뭐야? 감봉 견책 빼고 나머지 뭐겠어요? 그럼 징계 종류 중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겠죠? 이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라는 이런 징계 처분을 했는데 이게 뭐야?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다, 취소한다 이렇게 판정 나오면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다시 이제 적정한 징계 결정 내려달라 하고 어떻게 돼? 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감봉 견책 처분은 징계 의결을 반드시 요구하지 해야 될 의무는 없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거 잘 유의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조금 길게 했는데 요 경찰 공무원법을 마무리 짓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원법에서 그 징계의 책임과 관해서 징계의 종류, 그다음에 징계에 관한 절차, 그다음에 징계 받았을 때 억울하면 경찰 공무원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요 절차들을 다뤘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오늘 공부한 이 부분들이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영역이야. 응? 반드시 확실하게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자.